유대인 볼셰비즘 음모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흉악한 유대인들이 러시아에서 볼셰비즘 혁명을 일으켜 소련을 세웠고 만국 공산화를 달성하여 전 인류를 노예로 만들어 지배하려 한다는 유대인 볼셰비즘 음모론은 사실 발표의 독일인인 알프레드 로젠베르크가 히틀러에게 전파해준 이론이었는데요. 소련의 볼셰비즘에 맞서다가 독일권으로 도주하게 된 사람 중에는 강력한 반볼셰비즘 사상가였던 알프레드 로젠베르크 등이 있었습니다. 로젠베르크는 히틀러에게 유대인 볼셰비즘 음모론을 주입하였고요. 히틀러는 유대인의 볼셰비즘을 격파하지 못한다면 독일인도 러시아인처럼 유대인의 노예가 되는 운명을 면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볼셰비즘 음모론은 크게 두 개의 사실을 기반으로 삼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좌파 성향이 강했던 유대인이 볼셰비즘 혁명을 주도하여 소련을 좌지우지할 권력을 손에 넣고 붉은 귀족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소련의 볼셰비즘 체제라는 것이 혁명가들의 주장과 달리 유대인이 러시아인을 포갑적으로 지배하고 착취하는 체제로 보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단 역사를 되돌아보면 좌파 계열 사상에 대한 유대인의 지배력이 유난히 막강하였는데요. 이는 마르크스와 라살레 등 저명한 사회주의자가 대거 유대인 출신이라는 사실과 독일에 살아가고 있던 독일화된 유대인 등이 유난히 좌파나 사회주의 부류 정치 세력에 몸담은 거나 동조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좌파 성향은 일반적인 독일인보다 6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나던 시기 러시아의 유대인 인구 비중은 1.7%에 불과하였는데요. 볼셰비즘 혁명, 또 볼셰비즘 혁명에 의해 수립된 소련 정부에서 유대인의 비중이 실로 막중하였습니다. 우선 볼셰비즘 혁명 주요 지도자 10명 중 6명이 트로츠키, 지노비예프 등 유대인입니다. 또한 레닌 정권의 권력 핵심부를 대거 유대인이 차지하였는데요. 중앙정치국가, 인민평의회 등 핵심 기관에서 유대인 점유율이 30% 이상을 넘어 때론 60%를 넘나들기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련 행정부의 각 부처 장관 역할을 수행하는 인민위원도 대체로 유대인 1세임은 두말할 거 없겠습니다. 유대인의 권력 집중은 특히 반혁명 세력 분쇄 및 반역자 숙청 역할을 하는 소련인 억압기구에서 더 두드려졌는데요. 특히 양대 억압기구를 할 수 있을 인민경찰과 강제노동 수용소는 전적으로 유대인의 손에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공산정권의 최고 권력층은 더욱더 유대인 1세액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레닌 사후 그의 뒤를 이어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을 자격이 인정된 후보자 4명 중 스탈린 1명을 제외한 3명이 전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우세는 스탈린이 행한 유대인 숙청 이후에도 이어졌는데요. 스탈린 정권은 유대인인 카가노비치가 이끄는 카가노비치 클리크 정권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카가노비치 무리들이 소련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였기 때문인데요. 나치 반유대 이론가들에 의하면 스탈린이 실제로 행한 숙청은 유대인 숙청이 아니라 친 트로츠키 세력 숙청에 불과하였고
기존의 요직에 있었던 친트로츠키 유대인을 숙청하고 그 자리에 다른 유대인을 앉히는 것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볼셰비즘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논거는 볼셰비즘이 보여주었던 이상과 실제 소련 사회의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가 너무 크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프롤레타리아의 행복을 보장하는 지상 낙원을 만든다 등의 이상을 제시한 볼셰비즘이 실제로 러시아 프롤레타리아에게 준 세상은 인민경찰과 시베리아 강제노동 수용소, 수백만 명 단위의 학살과 아사 등으로 특징 지어지는 대량 사륙 사회주의 사회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요. 사실 너무 설명할 것이 많아서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다음 편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그 시절에는 오늘날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배운 것과는 다소 다르게 이해되었는데요. 즉, 공산주의의 이상과 현실의 극단적 격차가 아니라 유대인 무리들이 억압과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갈망하던 러시아인을 속여서 볼셰비즘 독재 체제를 수립하였고 러시아인을 유대인의 노예로 만들었다는 견해가 점점 힘을 얻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볼셰비즘이 계속 힘을 얻어가면서 그 누구도 유대인 볼셰비즘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다는 공포가 유럽 및 미국 지성인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볼셰비즘 음모론은 전간기에는 독일 사회보다 오히려 영미 사회에서 더 큰 설득력을 가졌던 음모론인데요. 대표적인 발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1차 대전 당시 미합 중국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파리 강화 회담장에서 볼셰비즘은 유도인이 주도하는 사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주 소련 미국 대사 프란시스는 소비에트의 중앙 정치는 물론 작은 촌락 공동체의 의사 결정까지도 유대인이 모든 걸 결정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본국에 송부하였습니다. 유대인 볼셰비즘 음모론을 집대성한 사람은 미국의 자동차 재벌 포드였는데요. 그는 보시다시피 인터내셔널 주라는 책을 작성하여 유대인이 이끌고 가는 볼셰비즘을 경고하였습니다. 사실 유대인 볼셰비즘 음모론은 원래 적백 내전기에 백군이 제기하기 시작하였던 사상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모든 서양 사회에 널리 받아들여진 상식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지위를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틀러는 백군 출신 독일 망명자 로젠베르크로부터 유대인 볼셰비즘 음모론을 계수하였습니다. 이제 괴벨스 등 나치의 주요 지도자들이 독일인들에게 되풀이하여 강조하였던 유대인 볼셰비즘 음모론의 논리 구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반역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러시아 유대인들이 볼셰비즘 혁명을 일으켜 소련을 세웠고 이제 러시아의 모든 것은 유대인의 손아귀 안에 있다. 2. 소련의 볼셰비즘 독재 체제라는 것은 유대인이 붉은 귀족으로서 피지배층인 러시아인을 폭압적으로 지배하며 착취하는 전례 없이 극악한 외세 지배 체제이다. 3. 소련은 만국 공산화를 꿈꾸고 있는데 만국이란 말은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페이크에 불과하다. 코민테른 등 소련 정부는 독일 공산화에 집중하며
모든 대외 혁명 역량을 독일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정황으로 명백히 드러난다. 다음 희생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독일인이다. 소련의 코민테른 등이 4. 소련의 코민테른 등이 독일 공산화를 위해 열일하고 있는데 코민테른 자체가 유대인들의 패거리 집단이기도 하지만 이들과 협력하면서 독일 사회의 공산화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유대인은 볼셰비즘이 독일 사회로 들어오는 포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독일인들이 러시아인과 비슷한 운명을 면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유대인을 격파해야만 한다는 논리가 도출되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동의하지 않고 그저 나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유대인을 학살하였는지만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서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는 왜 나치가 소련을 괴이한 외세지배 체제라고 생각하였는지를 설명드리는 소련과 유대인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